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원쌤입니다. 네, 우리 둘이 이제 윤종혁 김소원 TV로 바뀌고 나서 첫 영상이 코레일 영상이었잖아요. 자기소개서. 네, 자기소개서 영상이었는데 벌써 면접입니다. 네. 벌써 면접입니다. 네, 그때 영상부터 지금 영상까지 다 이제 그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네, 정말 축하드리고요. 정말로 네. 코레일 네. 우리 필기도 했고 이제 드디어 면접인데 네. 이 영상 보고 합격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합격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팁을 주실 거라는 거죠. 코레일 면접의 그 합격 팁으로 총 네. 이제 3가지 정도로 선생님이 정리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네. 네. 한번 정리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는 뭐죠? 합격 팁? 첫 번째는 네. 일단 공통 질문으로 무조건 자기소개가 들어가게 되고 음. 그리고 이제 구조화 면접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마다 꼬리 질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도 자기소개를 잘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뭐 이런 게 보통 가장 1분 자기소개서. 그렇죠. 1분 자기소개. 대부분 자기소개하면 지원 동기를 얘기해요. 분명히 자기소개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코레일에 들어가서 코레일에 이런 관심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보다는 자기소개를 할 때는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제일 먼저는 자신의 가치관을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가치관 정리하는 거 코레일 그 자소서 편에서 한번 했었어요. 네. 왜 선생님이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서 한번 했었던 거 조금 먹는 있었죠. 사람. 네, 조금 먹는 사람. 그거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에 대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가치관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치관이 성립되게 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면은 좀 더 자기소개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저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지금. 네, 네.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네. 비유하는 거. 비유. 네,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 면접관으로 나가보면은 저는 바위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거 별로예요? 네, 별로예요. 저는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바위랑 나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정말 한 나무 한 20그루 나올걸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오히려 담백하게 자신의 가치관을 얘기한다라든지. 담백하다. 네. 이게 포인트네요. 그렇죠. 비유하거나 하는 건 굉장히 옛날 트렌드고 요즘에는 담백하게 그냥 할 얘기 탁 하는 거 그걸 워낙 더 좋아합니다. 또는 이제 자신의 성격을 얘기하면서 저의 장점은 이겁니다. 굳이 단점을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 장점을 획득하게 된 경위라든지 또는 내 장점을 발휘했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면은 훨씬 더 좋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꼬리 질문이 나와요. 그렇겠네요. 네. 네네. 그럼 장점을 물어보면 단점을 묻는 꼬리집은 나올 것 같아요. 당연히 나오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것도 나오겠죠. 좀 미리 대비를 할 필요도 있고. 그럼요. 여기서 또 단점은 하나 팁을 또 드리자면 선생님은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단점은 극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극복할 수 있었으면 극복을 했겠죠? 그렇죠. 네. 맞아요. 단점은 사실상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걸 극복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단점을 장점화시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민해요. 예민한 게 단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걸 장점화시키면은 외부 환경에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변화에 민감하니까 트렌드를 잘 따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사람 감정에 예민한 거니까 사람 감정을 잘 읽어서 그 사람의 니즈를 잘 파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A라는 그룹에 들어갔는데 야, 넌 리더십도 있고 너는 정말 명랑하고 쾌활하고 밝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 B라는 집단에 가서 똑같이 행동을 했는데 야, 넌 너무 나대는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걸 난 이걸 어떻게든 극복하겠다가 아니라 이걸 장점화시키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도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럼 2번째 팁으로 가볼까요? 2번째는 네. 회사와 관련된 이슈를 많이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네네. 또는
그냥 사회 이슈적인 질문들을 묻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서는 상하반기 둘 다 물어본 게 뭐 세대 갈등 또는 세대 갈등을 겪어본 경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었고요. 네. 아마도 이번에 조금 나오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언인가요? 아니 뭐 예언까지는 아니고요. 예언까지는 아니고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세대 갈등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그냥 사회적 갈등이 조금 더 있는 거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쪽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갈등이 조금 더 깊어졌잖아요. 그래서 세대 갈등보다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코레일 같은 경우에서는 코레일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사보가 있는 데가 있어요. 홈페이지요. 홈페이지에 사보가 있는데 자 매거진과 사보는 달라요. 매거진과 사보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네. 매거진은 그냥 홍보용이고요. 사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보를 PDF 다운을 받을 수 있는데 네. 거기에 보시면은 조직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회사 조직. 회사 조직과 관련된 내용, 이 조직에선 뭘 합니다. 이런 조직에선 뭘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보고 가시면 거기에 관련된 질문들이 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보고 가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두 번째 팁이었어요.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물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요. 당연하게. 그럼 세 번째 마지막 결정적인 팁이 있나요? 세 번째는 이거는 뭐 사실은 모든 공공기관에서 다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네. 바로 공공기관의 윤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네. 그런 질문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죠. 또는 당신은 윤리적인 사람인가? 라는 것들도 많이 물어보는 편이에요. 질문이 그런가요? 네. 당신은 윤리적인 사람인가요? 네, 네. 우리는 여기서 네. 공공기관의 윤리성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대부분 우리는 준법과 도덕과 윤리를 구분을 못해요. 네. 왜냐면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 도덕 과목이었던 게 중학교에서 윤리 과목으로 과목이 바뀌었다고 기억이 나서 도덕 과목이 윤리 과목 되지 않았나요? 도덕 과목이 윤리 과목으로 가는 것 자체가 이건 설명하면 길어요. 설명하면 기니까 패스합시다. 네. 공공기관의 윤리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도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회적 약자를 지킨다. 사회적 약자를 존중해 준다는 그냥 우리가 도덕적으로 합의한 부분이에요. 사회적으로. 노약자석에 앉아 있다가도 노인분들이 오면 일어난다. 이건 윤리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도덕적인 사람인 거예요. 예절 정도. 예절 정도인 거죠. 도덕적인 사람, 합의를 본 사람인 거죠. 사회적 합의를 본 사람이에요. 근데 윤리성이라고 하는 건 좀 달라요. 윤리성의 가장 첫 번째는 바로 공정성이에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공정성인데 그럼 공정성은 기계적 중립을 얘기하는 거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건 아니거든요. 나는 A, B 둘 편도 아니야. 이게 아니라 출발선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A 그룹이 있고 B 그룹이 있어요. 자, 똑같은 교수님이 프로젝트를 내줬어요. 근데 그 프로젝트를 내준 교수님의 조교를 내가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조장인데 내가 네. 잘 알고 있어요. 네. 이건 뭔가 전화 한 통화만 하거나 술 한잔 먹으면서도 이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네. 너무 하고 싶겠는데? 네. 그러면은 이거 나 팁 좀 줄래? 정도만 얘기하더라도 막 이 조교님은 막 알아서 챙겨줄 사람이에요. 나를 너무 좋아해서. 그러면 여기서 유혹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때 우리는 합리화하는 게 있어요. 야, 인맥도 능력이지. 그러나 공공기관에서는 인맥은 능력이 아닙니다. 인맥은 공정성을 훼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출발선이 다르잖아요. A 프로젝트와 B 프로젝트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출발선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공공기관의 윤리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윤리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난 공정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늘 출발선을 같게 늘 해왔고 거기에서 경쟁을 해서 1, 2등 하는 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약자가 있으면 좀 더 배려해 주는 것, 좀 더 배려해 주는 것, 나보다 출발선을 조금 더 앞에 출발시켜서
시작시켜 주는 것. 이것 또한 괜찮은 방법인 거예요. 우린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결과적으로 누가 1, 2등 하는 건 상관없지만 출발선을 같이 하자라는 거죠. 그럼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대답을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저는 윤리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어떤 경쟁에서 출발선을 갖게 했던 그런 사례들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코리얼티 면접 총 3개로 정리해 주셨는데 3개 정말 일목요연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쌤? 다시 한번? 일단 첫 번째 자기소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자기소개는 가치관을 먼저 얘기하거나 자신의 장점을 얘기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사 관련 이슈가 나오거나 아니면 시사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회사 관련된 것들은 코레일 사보를 홈페이지에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공기관의 윤리성에 대해서 반드시 물어볼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면은 공정성, 어디엔가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성, 팔은 안으로 굽지 않는다라는 공정성, 요거 3개만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쌤답지 않게 정리해주셨어요. 와, 네. 요즘에 제가 면접책을 쓰고 있어서 그래요. 와, 네.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네. 네. 우리 코리얼 면접 아마 이 3가지 팁 정도 생각하면서 준비하시면 충분히 네. 좋은 결과로 가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요. 꼭 댓글 남겨주시고. 네. 꼭 댓글 남겨주시고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좋으셨다면 당연하게도 좋아요와 구독, 댓글. 댓글, 네.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시고요. 네. 저는 이상으로 취업대장 윤대장이었습니다. 또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